번째 서론은 코칭이라는 단어를 풀면서 또 맥락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이것도 7월달 첫 번째 날 강의에 조금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도 좀 같이 또 느끼실 수 있는데, 코칭 혹은 저는 지금 아까 코치라고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지칭해 주시고 계시고, 코치하면 되게 익숙한 단어긴 하죠. 근데 잘 모르세요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포츠 업계죠. 그래서 그냥 운동 코치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스포츠 업계를 먼저 떠올리게 된 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코치가 이제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제일 처음에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짧은 시간 만에 효과적으로 나답게 발휘하도록 도왔던 게 이제 코치는 맞아서 거기 출발했어요. 운동에서도 출발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 떠나서 이제 코치의 역사가 미국으로부터 봤을 때 50년이거든요. 그럼 아까 심리학 역사 120년, 뇌과학도 한 50년, 그리고 뇌가 보편적으로 지금 흘러나온 지가 거의 10년 내외. 정말 그냥 너무 다 동시대 현대의 이야기들이에요. 코치가 됐든 심리학이 됐든. 여기다 항상 대비해서 써놓는 게 인류의 역사 200만 년. 우리 소위 구석기 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200만 년이더라고요. 이것도 구석기 시대는 언제 됐다가 최근에 딸이랑 같이 무슨 박물관 갔다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구석기 시대구나. 200만 년이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까지 안 가고 이제 소위 이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눴어요. 지금 2023년이면 2000년이 이제 기원 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명에 대해서 우리랑 유사한 삶을 살았을 것만 같은 선조들이 2000년 산 거잖아요? 그럼 2000년하고 비교해도 그래. 여기까지 안 갔다고 쳐. 너무 원시 부족이니까. 그럼 2000년 동안 이거 빼봤자 진짜 거의 2000년에 육박하는 동안 사람은 어떻게 산 걸까?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산 걸까? 그 안에서 저도 아까 두려움과 공포와 꿈을만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컸다면, 그 전에 2000년 동안 조상들은 진짜 어떻게 산 걸까라는 걸 생각하게 해요. 이렇게 최근이라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가 코치라는 그 어떤 역할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까 말한 극복하고 싶고, 욕을 받는 게 아닌, 불행이 아닌 행복하고 싶고, 이걸 찾아나가는 동안에 만난 개념이고 역할이에요. 그러면 50년 동안 코칭학이라고 해서 이것도 심리학처럼, 120년의 심리학처럼 과학적으로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코치가 그냥 이제 스포츠계에서 출발해서 보통 이런 역할을 하는 코치가 아니라 50년 사이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극복과 행복의 거의 주춧돌같이 느껴졌어요. 지금 코칭하니. 내가 무언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게 코치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무한으로 말해주는 게 코치인 거예요. 그러면 코치학과도 다른 부분은 보통 이전에 심리 상담학이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코치는 한 사람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치는 1대1 전담 마크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최적화된 상태를 읽어내고 같이 찾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라서 심리 상담학하고 비교를 하게 되냐면, 상담사도 내담자랑 1대1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심리학의 120년 역사랑 궤를 좀 같이 하겠죠. 심리 상담학. 그리고 요거에는 이제 그 기저에는 정신의학이 있어요. 정신의학의 발달과 심리 상담학의 발달에서 뭔가가 부족했기에 코칭학이 탄생한 거예요. 50년 사이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저한테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코치가 되고 싶었던 게 이게 더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사는 걸까요? 했을 때 질서라는 걸 찾게 된 이유는 생존에 유리한 여러 가지들, 문명을 건설을 하든 어떤
같은 이런 터전을 만들든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을 하든 이 모든 생존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질서를 잡았을 거야. 생존 효율. 그래서 질서를 잡을 때 질서는 그래서 열을 맞춘다고 하면 이 질서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기 내 캐릭터 중에는 1번이죠. 맞아. 캐릭터 1이 질서 담당이죠. 캐릭터 1은 이렇게 질서를 잡을 때 치수를 재고 정렬을 하고 높낮이를 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캐릭터 1번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생존을 위한 질서, 생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질서를 세 개를 잡는 중에 한 개인의 어떤 욕구 불만에 대한 관심이 누락되는 거야. 한 개인의 욕구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안에 한 개인이 어디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여기에 찾아 들어가면 생존에 유리해. 내가 여기로 찾아 들어가면 생존에 유리해.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산 거예요. 이 120년 사이에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해서 세계 대전이 있고 산업혁명이 있고 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2000년간 문명을 건설하면서 나름 생존 질서를 만들어가는 막 그 체계 안에서 격동의 어떤 백년 이런 것들을 사는데 후발에 이게 나오는데 결론은 이 질서 안에서 효율을 잡는 것이 이 안에 계속 묻어있는 거고 세계대전과 산업혁명은 브릿지 같은 것 같아요. 결론은 2000년 내내 문명을 건설하는 동안 써먹었던 방식들이 더 이상 무효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최대치로 이 질서를 강하게 사용했던 시기였대요. 뭔가 이제 문명이 너무 잘 건설되는 것 같은 거야. 이 질서 체계가 이대로 가면 진짜 달나라까지 갈래나? 왕국을 건설하고 난리 쳐서 진짜 너무나 화려한 지구가 될 것처럼 상상하고 왔는데 끝에 달할 즈음에 끝에 달했으니까 이게 그 어떤 문명의 질서를 창조했던 그 기술이 안 먹히니까 더 사용이 되죠.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 안 한 거 2000년 동안 먹혔으니까. 그러니까 왜 잘 안 되지?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난리 쳐서 사용을 해봤더니 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많은 혼돈, 세계대전과 산업혁명 안에서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치로 질서를 사용해보고 최대치로 무너지는 이제 이러한 접점 안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그 사이에 우리가 보면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가치 체계도 지금 계속 붕괴되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붕괴 전환.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정치와 사회 가치의 붕괴 전환이 질서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개별 그리고 생존보다는 삶의 질 개체의 수보다는 개체의 질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어떤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상담학은 아직 저 질서 쪽으로 더 가 있기 때문에 소위 권위적이고 판단적이에요. 그냥 여지가 없어. 어떤 매뉴얼이 등장하면 여지를 두지 않아요. 매뉴얼을 맞으면 일로 가, 매뉴얼을 틀리면 일로 가. 그래서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신의학에서 왔고 가장 중요한 건 생존만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질보다 생존이 돼야 되니까 병이잖아요. 신체 병. 삶의 질 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걸 질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병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병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과 문제로 접근하는 매뉴얼 안에서 아까 일로 갈 것이냐 올로 갈 것인가를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여지가 없으니 한 개인의 개별화, 한 사람 개체의 질, 또 세분화된 개성화 작업에 대한 삶의 질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아직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권위 있는 의사, 더 많이 공부하는 어떤 전문가가 매뉴얼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환자는 그 지시에 따르고 내 욕구를 말해도
이미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정신의학자나 상담사는 매뉴얼을 자꾸 찾아야 돼. 얘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안에 있느냐는 거야, 도감에. 그럼 많은 선배들이, 많은 학계가 연구해놓은 결과에 너의 사례가 없으면 나는 아무 얘기를 응용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나간 또 후배 심리학자들이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전통 심리학, 전통 상담학은 그 부분, 질서 안에 딱 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매뉴얼적일 수밖에 없어서 한 개인의 존중감이 없다는 얘기, 존중감이 떨어져요. 이거를 이 전통 안에서 지켜줘야 될 한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분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 공포, 욕구불만 안에서 이게 수동성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없어.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극복해서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어. 이런 능동성을 강렬하게 열망한 나머지 이런 체계를 보면 다 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반감을 느껴서 이걸 따르라고? 전통 선배를 믿어, 조상을 믿어. 아니 그냥 뭘 위해 자꾸. 그러면 또 복종하지 않으면 두려워. 그 누구누구 교수님이 말한 거 안 들으면 너 여기서 이탈돼. 그 두려워, 공포. 또 욕구불만, 수동적, 정확히 키워도 연속된 상태가 진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싫어요. 그런 와중에 코칭업은 주요 키워드가 아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떠올랐던 게 욕망이었던 단어인 것처럼 코칭업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깨라고 스스로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그냥 딱 축약하면 스스로예요. 거두세요. 네가 생각해봐. 너가 원하는 걸 도와줄게. 너무 짜릿해. 저 매뉴얼과 권위와 질서 상관없어. 이거 두려움, 공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네가 하는 걸 찾아줄수록 도울 건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칭 하게되면 그냥 네가 열심히 스스로 하면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는 잠재력이 있고 당연히 넌 원하는 걸 할 수 있대. 이걸 긍정심리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부정심리학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유독 강조하는 것이 후대로 오면서 아까 말한 심리상담학, 심리학 120년 역사에서 초기 심리학보다는 후기 심리학으로 올수록 이게 훨씬 더 강화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초기로 갈수록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전통이. 그럼 초기에는 긍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걸 긍정심리학을 다른 이제 전문가가 성장 마인드셋. 이거는 고정 마인드셋.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조차도 고정 마인드셋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으로 무의식을 보지 않아서 프로이드조차도 아까 욕망을 불온한 것으로 본 것처럼 프로이드도 생각보다 세계관이 이래요. 욕망은 불온하지. 아까 말한 날 것이고 이거는 짐승스러운 거야. 이렇게 프로이드도 생각해요. 이런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코끼리의 다방면을 보지 않고 하나만 딱 붙들고 이게 전 우주야라고 그냥 나머지를 다 배제해야 생존의 효율적인 질서가 잡히니까 배제해버렸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 쭉 갖고 가기로 했단 말이야. 거기에 초기들이 프로이드도 저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초기로 갈수록 다 고정만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이제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누구누구 가문으로 태어나면 걔는 앞으로 일치월장하거지만 너는 이 집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그것도 고정만 했어. 태어난 출신 성분이 됐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너 여기까지야. 백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넌 앞으로 많은 걸 펼칠 수 있고 흑인이니까 너 여기까지야. 뭐가 됐든 다 여기까지잖아. 뇌도 어떻게 형성됐으면 넌 여기까지야. 소위 IQ, 머리 좋은 놈이 있고 넌 나쁜 놈이 있어. 이런 식으로 초기 심리학으로 하든 초기 어떤 다양한 철학과 사상은 다 일로 이렇게 많이 빠져있다면 이 후기로 갈수록 일로 간다는 거야. 아까 왜 그랬겠어요? 이제 아까 막 이거 자체가 혼돈.
그동안의 가치가 붕괴되고 전환되고 있어요. 문명 건설의 끝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 삶의 질, 개체의 질을 원하는 사람이 수면 아래에 있지만 숨죽이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원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욕구 불면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저만 있었겠냐고. 여기 사실 다 공감하는 사람들 모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렇죠. 아, 난 질서에 편승하겠어요. 권력에 편승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여기 안 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암묵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 안에서 역사의 흐름 안에서 점점 아니야, 고정되어 있지 않아. 남녀 한계 그런 거 없어. 그럼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도 아까 말한 아들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드 빼고 뒤에 정신분석학자들은 최대한 고정관념을 넘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아들러조차도 개인 심리학이라고 해서 그 개인의 한 사연, 그걸로 모든 미래가 다 바뀐다고 얘기할 정도고, 아까 말한 대로 칼 융도 양성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파격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다 양성 인간을 태어났다. 겉에 물리적인 것만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물리적인 어떤 우주학, 양자 물리학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철저하게 양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긍정심리학, 성장 마인드셋 모든 게 가능해. 잠재력 이쪽으로 이제 가 있는 사람들만 막 수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후기 심리학이. 그럼 이들은 이걸 근거를 얻어 찾아냈어. 근데 아주 과학적이라고 보기에 이렇게 뇌과학보다는 이런 것들은 자기를 탐색하고 50년에 걸쳐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은 과학인데 분명 관찰과 통계와 경험만한 과학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들이 말한 경험 과학이 물증으로 연결되는 뇌과학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요. 뭘 위해서? 긍정심리학, 성장 마인드셋, 잠재력. 우리 모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게 될 수 있어. 매뉴얼에서 벗어나도 되고 권위에서 벗어나도 돼. 게다가 그동안 생존하느라 질서 잡느라 어쩔 수 없이 배제됐던 거 이제는 문명 다 건설됐잖아.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이제는 거지도 살찐다고 해요. 맨날 거지도 살찌는 시대에 우리가 뭘 더 질서를 잡고 뭘 생존의 효율을 높이겠어요. 이런 흐름 안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코칭학도 얘네들을 다 활용해서 코칭한 매뉴얼은 심리상담학에는 혹은 심리치료 혹은 정신의학에는 도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리적 도감이 있어요. 그걸 매뉴얼로 삼아야 된다면 코칭학은 코치의 자율성과 피코치의 욕구 그게 다예요. 이게 다야. 매뉴얼로서 인간이 매뉴얼, 너가 매뉴얼이야. 코치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신념의 매뉴얼이고 코치가 지금 열망하는 욕망의 매뉴얼이야. 이거 믿는데 그런데 그거 이런 쪽에서는 니네들이 자료 조사해. 열심히 자료 조사해서 피코치가 스스로 원하는 걸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코칭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코치도 자격증 제도가 있고 막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거의 코치처럼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 프로그램을 오픈하든 예술가로서 공연을 만들든 뭘 해도 결국은 저는 이 코칭학을 근거로 해왔던 것 같아요. 긍정심리학을 근거로 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 심리학에서 코칭학이 이론을 체계를 잡고 있다고? 근데 엄청 반가웠죠. 그냥 아까 비슷한 사람들이 그래서 모인 것처럼 또 다른 비슷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되게 든든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짓이 뻘짓이 아닌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소위 코치계에 막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코칭학을 연구하는 선배님들 자료를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지금 뇌과학과 좀 그러면 뇌과학은 결론적으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긍정심리학과 잠재력, 성장 마인드셋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생각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야 그냥 잠재력이 있어 믿어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말이 뇌 가소성, 뇌 회로망, 세포
뇌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아무래도 양자 물리학도 다시 더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있고 원자, 분자, 물리학 다시 다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계속 그 얘기 나와서 원자, 분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대충 봤을 때는 안 보이다가 다시 보잖아요. 왜 이렇게 원자, 분자 단어가 많이 나오지? 인간을 한 인간으로만 보기에는 결국은 미시적으로 쭉 하고 들면 그냥 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원자가 분자가 되는 게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세포의 노름이야, 우리 인간이. 세포의 노름이 왜 근본심리학입니까? 하면 세포의 노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노름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 관여할 수 있어. 이게 뇌 가소성하고 관여해요. 뇌 가소성이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 정해진 뇌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뇌는 계속 변한다고 해요. 태아가 되게 된대. 60대, 5, 60대가 되면 이 뇌가소성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 회로망을 많이 깨어낸 경우에 세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60, 70, 80, 90이 돼도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불이 들어왔다가 이런 게 계속 더 원활한데 만약에 너 20, 30대에 너무 뇌를 안 썼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복력이 분명 뒤에는 더뎌지긴 한다지만 죽을 때까지 뇌가 계속 새롭게 연출될 수 있다는 게 뇌과학에서 밝혀낸 유레카라고 배웠어요. 제가 아까 아들러와의 욕망 받고 흥분하고 코칭학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 개념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학문 중에 뇌과학은 야 세포에 네가 반응할 수 있대. 되게 짜릿하지 않아요? 내 세포에 나의 세포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과학적으로 근본심리학을 얘기해 준 게 없잖아. 뇌 세포를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힘만 찾으면 너는 네가 원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극복하면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 그럼 또 코치 입장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매뉴얼이 없으니까 정해져 있는 코치는 다양한 자료들, 인간학적인 사상과 철학을 다 총망라해서 코치와 피코치의 인간 에너지가 매뉴얼이니까 그런 것들을 막 활용할 때 저 입장에서 막 찾다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그럼 나도 코칭학에 근거한 나 인생의 운동성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과 내가 코치로서 돕는 과정에서도 그 근거를 더 정확하게 마련해 준다 그러면 그들도 되게 스피드 있게 혹은 즐겁게 근거가 있으면 되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이 인간이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인간이 그래요. 고양이랑 가자. 근거 없어도 돼요.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다시 이 캐릭터 1, 2, 3, 4로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전도 퀴즈의 사고 체계가 거기까지 세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를 원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근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고차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 때 불안을 안 느껴요. 안심해요. 소위 무슨 얘기냐면 장님이 눈이 안 보이면 불안하죠. 부딪힐까봐. 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안정감을 느끼죠. 안 부딪힐 거니까. 그런 것처럼 내 뇌가 더 깨어난다거나 내가 각도 태어난 사고 영역을 자꾸 활용하는 건 시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시력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럼 내 사고 영역을 계속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 근거를 계속 찾는 거야. 이해하고. 그게 사고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력이 좋아지니까 불안감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정하게 균형을 찾기만 한다면 공부하는 건 시력이 그냥 계속 좋아지는 거라서 불안을 해소시켜주긴 해요. 확실히. 근데 아까 말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또 계속 하긴 해야 돼요.